네, 김부선 씨 연락 주세요. 김부선 씨에게 누군가 나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인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내가 김부선 씨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해결해 줄게요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좀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 김부선 씨가 이제 그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를 했더니 강용석 변호사가 내가 이 사건 확실히 처리하겠다면서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김부선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SNS에 이렇게 남깁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올리겠다 하면서 사건을 맡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는데요. 과연 속내가 뭔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부선 씨 쪽에서 사건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좀 없고요. 네. 그 예. 부분은, 네.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좀 도와주고 싶었다 이렇게 취지로 쓰셨던데요. 네. 보시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견해를 여쭤봐도 될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을 맡게 되신다면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럼요. 그건 뻔한 거죠. 이재명 씨가 아무리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그래도 이게 다 드러난 게 있는데 참, 그건 좀 추접스러운 것 같아요, 양반. 네, 강용석 변호사였습니다. 하동대부국장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 아니, 사실은 이제 김부선 씨가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변호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경찰에 출두하면서 한번 출두해 보니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용석 씨 변호사로 선임할 생각은 있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러면 강용석 씨는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거기를 선임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게다가 이제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스캔들로 유명 패널이었잖아요. 근데 스캔들로 결국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적합한 변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강용석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제안을 그러면 안건우 기자 소셜미디어 댓글로 전해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댓글로 전해 들었고 댓글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 강용석 변호사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추천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무슨 말인지요? 하면서 관심 없는데 이렇게 좀 관심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용석 변호사가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되게 좀 골치 아픈 사건일 수 있는데 굳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 시점에 나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지금 도지사하고 악연이 또 있습니다. 악연이 있어서 과거에도 실랑이를 벌이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이 판에 지금 국민들이 또 우리 여기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매번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의 스캔들 이야기가 이 도마 위에 올라오고 우리가 이 비싼 전파를 낭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사생활, 그다음에 김부선 씨의 연애 생활, 둘 사이의 남녀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지치고 있는데 거기에 강용석 씨까지 또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크게 저는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용석 씨는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예.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인해서 패널로서 도중 하차해서 지금 사실 정치 일선도 물러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지금 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건에 변호사를 또 하루 맡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그 좋은 선의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판에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더 복잡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빨리 강용석 씨는 들어오시지 마시고 이재명 기사하고 이 김부선 씨가 경찰 조사든 검찰 조사든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이제는 좀 예. 조금 좀 피곤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가 어쨌든 지금 이 논란에 이제 가세를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속내랄까요? 그런 거를
그럼 김 기자가 통화하면서 좀 들어봤습니까? 네,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김부선 씨에게 강용석 변호사를 좀 추천해줬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그 사람 정말 사람을 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반 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면서 좀 추접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니 좀 더욱더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 김부선 씨 사건을 좀 이렇게 선뜻 맡겠다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나 뭐 이유 같은 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 뭐, 박주민 의원이 뭐, 저 선임하라고 돈을 줬다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네, 기사에 뜨길래, 아유, 이 양반이 참 사람 잘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뭐, 저는 뭐 맡긴다면 맡을 용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쓴 거죠. 보나마나 뭐, 김부선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그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게 뭐, 아닌 게 되나요? 야, 좀 시간 오래 흘렀다고 아니라고 딱 잡아 떼면 뭐, 아닌 게 될 수가 있을까요? 워낙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죠, 뭐.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강용석 변호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과거에 무슨 뭐 인연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안 기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당시 이제 메르스가 한창일 때 아하, 그때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메르스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강용석 변호사가 비판을 했던 거죠. 음. 그러면서 악연이 시작됐는데 저렇게 댓글로 서로 설전을 벌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분당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밝혀지겠네요, 그럼 어찌됐건. 그러니까 지금 예. 참고인 조사 다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까지 지금 김부선 씨가 가서 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왔고 다시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예. 마지막에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 현 지사를 소환할 건지 말 건지는 아마 경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끝나면 일단 사건 관계자들은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일단 사건에 대한 조사 마무리를 짓고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의견을 낼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그리고 김부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로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없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김부선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어쨌든, 여배 어제 스캔들 논란 이외에도요, 또 다른 뭔가 의혹이 불거졌다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김민지 기자? 네, 바른미래당이 또 한 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SNS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의 수사를 더욱더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 소통관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 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하여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 지수를 승진 등 인사 고과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공무원들이요. 이재명 당시 시장의 SNS에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SNS의 소통 횟수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남시 공무원 약 1000명을 어제 바른미래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사 측의 입장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또 정치적 중립을 여겨선 안 된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를 폭로를 했는데, 네.
글쎄요, 이 시점에서 저걸 왜 굳이 또 폭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만약 또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또 중대한 문제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게 공작이냐 홍보냐의 분기점을 잘 가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시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알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 하면서 SNS 활동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소통하는 시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SNS 소통을 많이 하라고 동의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건 홍보의 큰 분야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기관이 이름을 속여가면서 댓글 공작을 해버리면 이거 사실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댓글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고발을 한 건데 실제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를 봤을 때 공작의 차원으로 정말 몰래 음험하게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이렇게 견인하고 좀 관리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만 네네. 그게 아니고 적절한 수준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시정을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아하. 독려했다고 한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것입니다. 예, 도우장. 근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가 얘기한 내용은 보면은 어떤 내용도 그 정치적인 어떤 공작을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지금 기자회견 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뭐 증거를 더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공무원들이 그 시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뭐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렸다 하는 거는 전혀 그 위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왜 댓글 부대라는 예를 붙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심지어 왜곡, 날조해가지고 그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를 삼으려면 분명하게 어떤 잘못,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는 거를 분명히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저도 사실관계가 이제 뭐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책임한 또 폭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